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경제활력자금 그리고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870명 감사드리고요.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산 증식, 경제에, 가정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을 지급을 검토할 수가 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5차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하경 민주당 비대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가 비교를 하면은 GDP 대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매우 적다. 우리가 보통 미국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금액과 횟수 그리고 우리나라가 받는 금액, 횟수를 비교해보면 엄청 차이가 많아요. 맞죠? 그래서 GDP 대비 했을 때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작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그 1차 재난지원금 때 전 국민이 소비진작 차원에서 받았지 않아요? 받아서 해봤더니 소비진작 효과가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연구 결과가 훨씬 더 크더라. 전 국민에게 지급하니까 소비 진작에 효과가 훨씬 많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방식이 전 국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한 업종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저소득층 계층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했더니 죽어도 요거도 먹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은 힘드신 건 알지만 지원을 해줬더니 이 돈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나 마냐,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가냐 마냐, 뭐 이런 비판들도 많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 죽어도 요거도 먹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선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데 제외되는 사각지대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우리가 두텁게 지원은 했지만 그래도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하나 보면요. 여기 이제 요 기사 한번 볼게요.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패키지 검토. 코로나 손실보상은 아까 말했던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한 업종,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많았던 업종들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업종들에게 두텁게 하는 손실보상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사각지대 그렇게 우리가 손실보상에서 두텁게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형평성에서 제외되는 업종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비진작해서 소비진작하는 부분에 봤을 때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을 때 효과도 좋더라.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검토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보편 지급을 하면 손실보상 형평성에도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도 형평성 있게 보완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19 손실보상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서 동시에 지급을 하자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손실보상을 하고 그 밖의 사각지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완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밖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면 보완이 되지 않냐, 형평성에 보완이 되지 않냐, 요런 취지죠. 그래서 민주당은 4월 내 통과가 무산된 손실보상 법안을 오늘 오는 5월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실제 지급은 이르면 7월께 5차 재난지원금을 함께 진행하겠다. 그래서 그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그 방안 자체를 5월 달에 국회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7월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손실보상과 전 국민 지급이라는 패키지를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보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된 업종에 지원하는 건데 여행업 같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데도 정부의 방역 조치와 관계가 없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쪽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행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손실보상 거기에는 못 들어가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요. 선별성 손실보상과 보편적 재난지원을 패키지로 가지 않으면 자칫 주고도 요거도 먹는 상황이 발생한다. 4차 재난지원금 주고 욕 많이 먹었죠, 정부에서. 주고도 요거도 먹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급 시기는 백신 수급 접종이 안전 국면으로 접어드는 7월 이후쯤에 될 것이다. 만약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면 7월쯤에 지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보편지급의 구체적인 규모는 앞으로도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한다면 두텁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적으로 했지만 두텁게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난 2020년 5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엔 1인당 25만 원 규모였다. 그래서 5월 달에 임시국회를 통과를 하면 7월쯤에 지급이 될 거고 인당 규모는 2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 당 내의 논의는 손실보상 쪽에 집중돼 있지만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 일반 국민의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된다. 4차 재난지원금 때도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을 냈었는데 그게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해주고도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들까지 두루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전국민 쪽으로 가자.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자. 이런 식으로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패키지화 이게 5차 재난지원금의 화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월 달에 국회를 통과하고 그리고 7월 달에 실제로 지급하고 규모의 금액은 1인당 25만 원 정도로 이제 보고 있다.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 활력 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소상공인분들이 그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하는 버팀목 자금 신청하셨잖아요.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이신 분들이 신청했던 그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 4월 7일부터 시작을 하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음 달 30일까지 말까지 그러니까 2021년 7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집합 제한이 약한 부분은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뭐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숙박이라든지 PC방 요런 10종의 집합 업종은 이제 집합 제한 업종이니까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집합 금지도 조금 심한 곳하고 조금 덜한 곳을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이라든지 겨울 스포츠 시설 같은 요런 데는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집합 제한같이 좀 약한 데는 60만 원, 그리고 집합 금지 중에 좀 완화한 데는 120만 원, 좀 더 심한 데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 개 사업체만 지급하겠다.
그리고 공동대표가 운영을 하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신청을 http 서울한력자금.kr에 들어가셔서 7월 30일까지 2021년 7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고요. 근데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해. 그러면 다음 달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구청에 전화하셔서 현장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휴대폰 미환급금 조회하는 건데요. 휴대폰을 환급금을 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럼 난 미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이버에다가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라고 신청을 하시면 검색을 하시면 스마트 초이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열립니다. 그럼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통신비 미환급액 조회라고 하는 버튼 요거 조회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미환급금 조회하는데 이름 적고 주민번호 적고요. 그리고 어떤 통신단지 적고 밑에 개인정보 동의하는欄이 있거든요. 그거 조회하시면은 내가 얼마가 미환급금이 됐는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고 환급이나 또 기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 5월 달에 국회를 통과를 하면 7월쯤에 지급을 할 거고 그리고 1인당 한 25만 원 규모가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내용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활력자금 예전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신청하셔서 받았던 소상공인분들이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2021년 7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니까 꼭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통신비 내가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 스마트 초이스에 들어가셔서 조회하셔서 환불 받으시거나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돈들이 제 돈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항상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여러분들의 성원에 항상 보답하도록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상,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고요.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